네, 안녕하세요. 성공최후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금융공기관 A매치 그리고 삼성의 G사트 입사 시험이 드디어 치러졌는데요. 네.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인적성 골든타임에 금요일에 또 A매치 특집까지 해서 저희 잡정보센터를 보고 계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또 주말이 되니까 그만큼 더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잘 보셨는지. 네, 특히 이번에는 취준생 10만 명의 입사 시험을 보면서 올 하반기에 최대의 취업 전쟁이 펼쳐졌기에 저희들의 마음도 좀 무거웠던 것 같은데요. 네. 취준생 여러분들도 그동안 시험 보느라 준비하느라 고생했다고 토닥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적성 시험 준비하느라 그리고 또 시험까지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또 곧 면접 시즌이 다가올 텐데 또 면접하면 저희 잡정보센터 아니겠습니까? 네. 면접까지 저희와 함께 끝까지 쭉 달려가 보시고요. 오늘도 또 알찬 정보를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힘차게 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하반기 공채가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전해드리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아무리 바늘 구멍처럼 좁아진 취업문이라고 해도요. 이분과 함께라면 합격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취업 컨설팅계의 AI. 건드리면 답이 나오는 이분이 인간인지 컴퓨터인지 아직도 의심이 좀 갑니다. 리포트의 홍기찬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기찬 쌤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모셨을 때 인적성 강의를 또 해주셔갖고 네. 굉장히 또 좀 수강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지난 주말에 이제 인적성 시험이 치러지기 전까지 굉장히 또 바쁘게 좀 보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죠. 이제 일반 기업들의 인적성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고요. 이제 하반기 공채는 이제 면접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남아 있는 거 두 가지를 좀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건 인적성 시험 끝났으니까 11월부터 본격적인 면접 시즌이 오픈되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도 하시고요. 네. 또 그거 함께 하반기 막바지에 뜨는 또 좋은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서류 도전과 함께 면접을 병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 바로 주말에 삼성 G사트가 치러졌는데 제자들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난이도라든지 뭐 어떻게 잘 봤는지. 어제 그 시험 끝나고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네. 토사구팽, 목매하다, 그다음에 청년결백 뭐 이런 키워드들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지난 하반기 때 이제 당구풍어리 한번 나와가지고 그때도 좀 이슈가 됐었는데 17년 하반기부터 지체 시험에서 상식이 사라지니까 지금 일반적인 언어나 추리에서 일부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토사구팽 관련된 부분들도 틀렸던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비중이 굉장히 적고요. 중요한 건 언어 수리, 추리, 시각적 사고 모든 일반적 파트에서 난이도는 작년 하반기 수준과 동일하게 올해 상반기하고 동일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문제집보다는 제가 예상했듯이 좀 굉장히 난이도는 낮게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커트가 굉장히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한두 개의 좀 여러분들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달력상으로도 이제 10월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하반기 공채 기업 대다수들이 이제 면접 전형을 진행 중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취준생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대졸 공채 신입 전형이 진행 중인 기업들이 꽤 남아 있다고 들었어요. 오늘 준비하실 기업은 어디인가요? 오늘 제가 이제 공채 항상 얘기를 할 때 이 기업이 뜨면 이제 공채가 어느 정도 막바지 단계이다라는 가늠자가 되는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이 KCC거든요. 네. 네. 그래서 KCC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자재 기업이고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채 KCC가 떴으니까 이제는 좀 하반기가 막바지 단계이다. 근데 여러분들 지사 시험 보셨겠지만 삼성 계열사의 자회사 공채도 아마 오픈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메스나 삼성 메디슨 뭐 이런 데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즌은 끝난 게 아직 아닙니다. 11월에도 이제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메인 기업들이 몰릴 때 공채를 진행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좀 막바지에 좋은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공채도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좀 같이 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네. 네. 이 KCC가 그 신논현역 근처에 있는 그 기업 맞나요? 예, 거기도 있지만 이제 지역 곳곳에 그러니까 곳곳에. 지금 생산 거점이라든가 판매 거점 이번엔 공채를 보면 지역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요. 네. 영업소라든가 생산 거점, 판매 거점이 약 한 20개 정도 육박됩니다. 그래서 지역 거점에서 내가 좀 근거지를 쥐고 있다. 그다음에 공고 내용들을 보면 그 지역에서의 입사 의지를 좀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 가점을 부여한다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은 좀 넓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이 KCC가 또 저희 집 근처에 있어갖고 점심시간
시간만 되면 그 KCC 옷을 입고 항상 많이 점심을 드시러 나오기 때문에 그 표정만 봐도 굉장히 여유가 넘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데 네. 마지막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KCC에 대한 알찬 정보까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기찬쌤이 주목 기업으로 선정한 KCC의 공채 합격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KCC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기업 KCC 하반기 채용 공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용 일정인데요. 저번 주 월요일이었죠. 15일부터 서류 접수를 시작을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인 29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모집 부문입니다. 생산과 기술, 영업, 관리 부문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생산과 기술 부문에서는 생산기술 일반, ENG, 안전환경, 그리고 영업 부문에서는 국내외 영업, 관리는 경영지원과 재경, 전산 부문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형 절차는 서류 전형을 시작으로 인적성 검사, 면접 전형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요. PT와 인성 검사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격 요건은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및 19년 2월 졸업 예정자, 그리고 전학기 평점이 B학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또는 토익 스피킹 5급 이상, 그리고 해외대 출신자는 성적이 무관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병역필 또는 면제자, 그리고 기타 해외 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분들을 자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항목인데요. 개인의 성장 과정 및 차별화된 강점 기술, 그리고 KCC 지원 동기 및 사내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기술하도록 돼 있고요. 지원 분야에서 준비한 과정,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기술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CC 인재상 중 자신에게 가장 부합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개인의 경험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돼 있습니다. KCC 서류 접수가 일주일 남은 상태인데요. 늦지 않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CC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일단 이 KCC 기업 인지도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취준생들 사이에서 좀 관심도가 높은 편인지 어떻습니까? 주로 이제 그 KCC는 이제 건자재 회사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주 제품들이 화학 베이스의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화학이라든가 그다음 화공, 특히나 이제 고분자 전공했던 친구들, 그다음에 이 기업의 특징이 이제 영업 관련된 직군들의 채용이 있을 때 건자재 영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이라든가 토목, 건축 관련된 전공을 갖고 있지만 또 내가 이제 영업적인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또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화학 쪽으로 전공했던 친구들과 건설업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도전을 많이 하고요. 이 친구들이 이번에 아마 삼성 같은 경우에는 DS 쪽으로 이제 많이 도전을 했을 거예요. 반도체 쪽으로요. 그래서 지사 시험이 이제 끝났으니까 KCC 자소서는 아마 오늘서부터 쓰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네, 이제 그럼 기찬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올 하반기에도 정밀 화학 분야의 취준생들이 많이들 지원을 하실 것 같은데 올 하반기 채용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구체적인 채용 규모는 노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건자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 경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건설 시공 투자가 활성화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건자재가 또 많이 팔리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건설 산업이 지금 뭐 그다지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최근 그 안 좋았던 상황들이 좋아지고 있고 또 글로벌 경기로 따지게 되면 결국 이 건설업의 메인 시장이 중동 시장인데 유가가 지금 다시 상승하는 그런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KCC 실적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이 기업이 올해 창립 60주년을 이제 맞이한 기업이고요. 실적을 보면 15년도에 매출이 한 3조 4천억 정도 됐는데 작년 매출이 한 3조 8천억 정도. 그래서 예상치가 올해는 4조가 넘지 않을까. 그다음에 영업이익을 봐도 15년도 때 한 3천억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한 3,300억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건설업이 좀 턴어라운드하는 포인트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채용은 예전 대비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저희가 기존에 이제 주요 대기업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그런 대기업들과 또 이번에 KCC 좀 채용의 특징이 있다면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인적성 시험도 이제 보고요. 그다음에 PT 면접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PT 같은 경우에는 영업으로 직군 도전하게 되면 작년 같은 기출을 보면 한 10개 정도 데이터를 주거든요. 그래서 PT 면접이 다른 기업들 대비 좀 활성화되는 기업이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인적성 시험은 뭐 통상적인 기업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특별히 뭐 내가 이쪽 필드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도 도전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과 학생들한테도 이번에 기회를 주는 직군이 3가지 정도 열렸기에 저는 그런 생각
생각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KCC라고 하면 건자재, 나는 건자재를 몰라. 그러니까 지원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은 갖지 말고 자소서 항목에도 나와 있지만 직무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셔서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하면 직무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반기에 지원자들이 어떤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우선은 지금 나와 있는 직군들에 대해서 의사결정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 세부적인 직군들을 보면 지금 생산기술에서 생산기술하고 엔지니어링, 환경안전으로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네. 또 여기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거기가 품질이 될 때도 있고 또 무기가 될 때도 있고 유기가 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주로 화학을 전공했던 친구들을 도전하기에 여러분들 학업 과정을 좀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건자재를 샘플링해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공학적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화학 관련 이공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무기물 베이스의 어떤 합성이라든가 프로젝트 이력이 있는지, 유기물 베이스의 합성이라든가 분석 이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실리콘 베이스라고 하면 지금 KCC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리콘은요, 반도체에 나오고 있는 웨이퍼 실리콘하고는 좀 재질이 다르고 이제 사용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원하고 있는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 그 제품을 어플리케이션, 다시 말해 활용도까지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제품의 화학적인 특징과 관련될 만한 나의 공학적 이력을 매칭시키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직무와 세부적인 직군에 대해서 자소서에 어떻게 녹여낼까, 접근할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기찬 쌤이 말씀하시기를 문과한테도 한 3가지 직무 정도가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하셔서 봤더니 이제 문과 학생들은 아무래도 영업이나 경영 쪽에 몰릴 것 같은데 여기 국내외 영업의 유관 전공에서 화학이나 화공, 건축 전공자를 우대한다고 했거든요. 여기 써 있으니까 문과생들이 이거를 또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접근해야 이런 될까요?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 국내 영업을 보면 무기, 유기, 실리콘으로 이렇게 나뉘어졌고 거기 소재 상품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쪼개져 있어요. 네네. 그리고 전 계열 전공자를 다 뽑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화학과 화공 그리고 건축 전공자를 우대한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긴 기술 영업이기 때문에 KC에서 여러분들이 뭐 단열재하고 마감재 뭐 이런 것들만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설 기업이 지금 어떤 현장에서 어떤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거기 관련돼서 건설 수주 계약이 체결이 되고 그거에 맞춰서 건자재가 납품되는 계약을 끌어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품의 스펙과 기술, 그다음에 가격 이런 부분들이 중대 변수가 되기에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품의 기술적인 특징을 찾아내기가 어렵기에 이공계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죠. 그런데 아셔야 되는 부분은 야 그러면 여기가 화학하고 화공하고 건축 전공자를 우대하니까 여기는 쓰면 안 되겠다. 그럼 경영 지원으로 가야지라고 이제 타겟팅할 텐데 이번에 나와 있는 직군들을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경영 지원에서 나와 있는 게요. 총무, 인사, 그다음에 구매, 물류, 생산 지원, 영업 지원으로 나뉘어요. 그러면은 더군다나 재경 파트는 아예 따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경영 지원에서 재경이 그나마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네. 이 직군은 따로 뽑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CFA나 CPA 준비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몰릴 거고요. 그다음에 인사총무는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채용 규모가 굉장히 적어요. 그다음에 구매 물류, 건자재 구매 물류도 중요하니까 여기 채용이 있을 텐데 여기는 당연히 산업공학도들 CPIM-단 물류 전공자들 또다시 지원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공계 위주로 영업 채용을 하니까 여기를 포기하고 그다음에 재경을 쓸 수 없으니까 경영 지원으로 가야지 대다수의 구직자가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 거거든요. 근데 공채 인원을 따져보면 당연히 경영 지원은 소수가 될 거고 영업 관련돼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지역 거점에 영업 소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 거점이라든가 출신 대학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원 고향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저는 가급적이라고 하면 영업 직군으로도 이 문과들이 좀 도전을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 나와 있는 영업은 국내와 해외를 아울러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공계 학생들 중에 어학적인 실력이 높은 친구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결정을 좀 하고 도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신세미 캐스터가 자격 요건을 살펴볼 때 학점이나 외국어 시험 성적 등을 기준선을 정해놓은 거를 봤을 때는 이 기업이 좀 스펙을 보진 않을까 걱정스럽긴 한데 어떤 편인가요? 그 삼성도 예전에는 3.0 이상만 도전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수준이 뭐 그다지 절대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어쨌든 스펙은 그렇게 많이 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그러면 바로 자소서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자소서 난이도가 좀 까다로운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뭐 자소서 항목은 그다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항목들을 보면 개인의 성장 과정 및 차별화된 강점 기술, 인성적인 역량 하나 적는 항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2번 항목에 KC 지원 동기와 사내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 이거는 당연히 지원 동기하고 입사 포부 모든 자소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성장 과정과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가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항목이 지원 분야. 그다음에 이제 직무로 이제 타겟팅 돼 있어요. 이 직무에 대해서 본인들이 준비한 과정에 대해서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키워드는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3번 항목이 직무 관련돼서 디테일한 이력을 가장 정확하게 보는 항목. 그러니까 자소서를 쓸 때 저는 이런 식의 항목이라고 하면 3번부터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이력, 내가 만약에 건자재 영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수주 계약 영업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건자재는 모르지만 계약의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약에 들어갈 수 있는 리갈 텀들을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과거에 내가 어떤 계약서 검토 관련된 과목을 들었다. 아니면 B2B 생산재 영업과 관련돼서 인턴 생활을 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무기물, 유기물 대해서 내가 화학적인 그 조성과 특징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공학적인 분석 이력이 있다. 그 세부적인 이야기가 이제 3번에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항목에 나와 있는 건 요즘 제가 보기엔 좀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KCC의 인재상 중 자신에게 가장 부합되는 항목을 선택하여 개인의 경험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에 가장 직무적이고 디테일한 이야기를 적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를 2번에 적도록 하고요. 1번과 4번에 인성적인 이야기가 들어갈 건데 과거 버전에 여러분들이 인성적 역량, 저는 가급적이면 인성적 역량도 직무와는 약간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나의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에피소드가 1번에 들어갈 거고요. 4번 항목을 보면 KCC의 인재상이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본인의 인성적인 역량 에피소드를 또 4번에 넣는 거죠. 정리하자면 직무적인 이야기 항목 한 2가지 정도 쓰고 인성적 이야기가 2가지 정도 들어간다라는 수준이기에 일반적 자소서 쓰는 데 있어서 어려운 기업은 절대 아닙니다. 네. 네, 그래도 기찬쌤이 지금 일반적으로 어려운 편은 아니다라고 짚어주시긴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1번 항목은 개인의 성장 과정 및 차별화된 강점을 기술하는 항목인데요. 이 1번이 지원자들이 좀 가장 어려워하는 항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알려주시죠. 그 자소서 쓸 때 제가 순서를 이제 3번 항목부터 도전하라고 쓰라고 하는 이유가 네. 이제 처음 취준을 하는 친구들은 이제 1번 항목부터 도전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듯이 본인의 가장 좀 파워풀한 이야기를 이제 1번에다 넣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직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재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에피소드의 배치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번 항목은 좀 인성적인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 그 이유는 다른 항목의 직무적인 적을 공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 과정을 요즘 학생들이 그렇지만 본인의 정말 옛날 이야기를 적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자소서는 결국 나를 뽑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서술하는 거기에 여러분들의 여기다가 무슨 인턴이라든가 프로젝트 얘기를 적게 되면 너무 딱딱해질 것 같기에 여러분들의 인성 에피소드 중에 남들한테는 있고 남들에게는 없고 나에게만 있는 거. 그러니까 군대 생활 얘기를 만약에 적는다고 하면 그게 성장 과정에 들어가서 차별화되기는 어렵죠. 하지만 내가 통역장교 출신이다라고 한다. 안 그러면 여기가 건자재인데 내가 공병장교로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또 1번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소재 차별성에 초점을 맞추고 1번 항목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1번, 2번, 3번, 4번으로 배열이 돼 있잖아요. 그럼 1번이 좀 더 중요하다 이런 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항목이 만약에 적을 때 근데 제가 보기엔요. 그러니까 읽어보는 것도 결국 사람 읽어보는데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은 지원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만 읽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면접장 가서도 그러해요. 그래서 성장 과정이 물론 첫 번째 들어가기에 임팩트 있는 이야기가 들어가긴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직무적인 준비 과정과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가 2번 항목에 항목에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 부분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바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지원 동기 그리고 입사 후 포부를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보통은 좀 나누어서 문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2번에 다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KCC 지원 동기 및 사내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 요거를 또 어떻게 좀 적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3번 항목에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나의 에피소드를 적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3번 항목은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서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해서 결과를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서사 구조로 이제 디테일하게 내용을 적고 2번 항목은 지원 동기하고 입사 포부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같이 섞여 있죠. 네. 삼성의 1번 항목도 이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입사 포부라는 건 여러분들 명심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의 포부를 적어야지 해당 기업의 포부를 적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계로 뻗어나갈 KCC에 일조하겠다. 건자재를 뛰어넘어 반도체라든가 전자재료 산업의 소재의 이런 영역의 폭을 넓힐 수 있는 KCC가 되겠다라는 접근을 쓰지 말고 how 내가 지원 동기는 결국 내가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나의 이유거든요. 그러면 포부라는 건 그 이유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how 그러니까 방법론에 대해서 기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방법론이라는 부분은 이공계들이라고 하면 본인의 컨텐츠, 본인의 과거 경험에서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건자재라고 하면 당연히 친환경 소재에 접근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단가의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지금 건자재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친환경이고 또 지금 KCC가 꿈꾸는 미래가 단순히 건자재를 뛰어넘어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겠죠. 그러면 KCC가 당연히 IT 제조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센서들이 많아지고 디스플레이가 많아지게 되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소재들의 시장이 커져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들어가겠다는 그런 포부를 갖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비록 화학을 전공해서 고분자를 전공해서 전자재료 산업에 대한 그런 꿈은 없지만 그런 지식은 없지만 제가 배웠던 기반 기술이 이제 단순히 건자재를 뛰어넘어 여러 산업에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 나는 이제 포부를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일반적인 무기 유기 쪽이 아니라 지금 KCC가 얘기하고 있는 미래 산업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접근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포부는 이제 how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직무를 발전시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공계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쓸 게 굉장히 좀 있을 것 같은데 인문계생들은 네. 지원 동기나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만약에 영업 직군으로 간다고 하면 건자재 영업의 특징을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건자재 영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저기 타일 같은 걸 뭐 일반인들한테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설사를 대상으로, 네. 그다음에 인테리어 애프터마켓 시장이라고 하면은 대리점을 대상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기에 이런 B2B 영업을 잘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건자재 영업의 특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영업사원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 꼭 이렇게 쓰라는 건 아니지만 계약이 체결이 되죠. 그러면은 입찰 수주 계약을 이제 맺게 되니까 그 건설사의 건자재를 팔아야 될 영업사원들은 어때요? 무조건 이 수주 계약을 따내야 돼요. 네. 근데 따내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쉽게 말해 저가 수주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계약은 체결을 했지만 기껏 이제 물건을 공급했을 때 회사의 수익률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건자재 영업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해요? 원가 마인드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토픽들은 뭐냐면 이런 식의 접근을 하지 마세요. 나는 영업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것이기에 앞으로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영업사원이 되겠다라고 이제 접근하게 되면 지원 동기가 흐리멍텅해져요. 그러니까 매출 증대라는 이런 거시적인 지표만 잡지 말고 매출을 증대시키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영업사원들이 과연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이런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와서 자소서 연결고리를 잡아야 내용이 차별화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관련된 경험들이 꼭 있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관련 경험이 좀 있어야죠. 근데 그런 경험이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수주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했던 경력자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계약이 체결되고 원가 마인드를 배우기 위해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건자재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접근할 수는 없죠. 네. 산업재는 항상 그래요. 그런데 내가 비록 건자재는 아니었지만 내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그게 하다못해 커피가 됐든 샌드위치가 됐든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 제품에 들어갈 수 있는 원가적인 부분들을 사장님이 어떻게 고민을 해보고 또 내가 일을 할 때 어떤 아이디어를 개진해보고 버려지는 식자재를 줄이기 위해서 소유 예측을 진행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정도 수준으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려운 원가 마인드에 접근할 수 있는 교두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2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재 기업들은 고리가 덜컥 안 걸려. 그러니까 그 산업재 영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직무적인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나는 그것과 관련된 간접적인 경험을 해봤다. 라는 접근까지만 신입들이 가능할 거예요. 물론 올드루키들은
학교들은 이걸 직접적으로 걸어버리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3번에서 이번에서 작성했던 지원 동기와 포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직무 쪽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원자들이 작성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그 직무적인 역량이 많은 친구들은요. 3번 항목에 가장 파워풀한 걸 쓰고 2번 항목의 지원 동기에 또다시 직무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좀 없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면 2번 항목에 내 직무적인 역량을 하나의 에피소드로 쭉 풀어내가지고 파워풀하게 설득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걸 종합 선물 세트처럼 좀 모아서 2번 항목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부하고 연결져서 그를 메이드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3번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3번에서 중요한 건 구체적인 이야기는요. 항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시즌 내내 자소서 계속 보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항상 그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져야 돼요. 스토리텔링이 왜 중요하냐면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으면 딜리버리가 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마케팅 전략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설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건자재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 실리콘 베이스에 뭐 어떤 뭐 디스플레이에 들어가고 있는 평광판이라는 무슨 재질들을 교수님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제가 잘 몰랐던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그 제품의 공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내가 학업을 진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이제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없는 거고 아르바이트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없는 거예요. 무슨 프로젝트가 있는 거고 어떤 현장에서 어떤 판매 아르바이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성을 띠는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 3번 항목을 읽히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인 단어들보다는 객관적인 단어들을 활용해가지고 글을 쓰는 게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좀 설명드립니다. 네. 이 이공계 학생들이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적을 때 보통 이제 본인의 전공 위주로 했던 경험들을 많이 적을 텐데 그러다 보면 조금 다 경험들이 비슷해지진 않을까요? 그 비슷해질 수 있는데 요즘 학교들을 보면 화학이라든가 화공 전공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도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다르고요. 공정모사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하는데 공정모사라는 건 뭐냐면 화학 제품이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경제적인 부분들까지 고려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 학교들마다 전공들마다 제가 살펴보면 이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는 제재들은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저 이공계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기, 유기, 실리콘. 그러니까 저는 이게 걱정되는데 이번에 지금 재료하고 신소재를 뽑아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재료와 신소재를 썼던 친구들이 어제 DS 설비라든가 공정기술로 지사시험을 본 친구들이라서 반도체 8대 제조 공정 교육과정을 받거나 그것 관련돼서 스터디를 했던 친구들이 또 이걸 쓸 거예요. 그럼 또 흥분해가지고 야 여기 실리콘이 있네? 아 잘됐다. 여기다 반도체 8대 제조 공정 써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실리콘은 실리콘 고무하고 접착제라서 그 실리콘이 아니라고. 근데 만약에 내가 소재로 만약에 접근을 해가지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에너지 영역 유무기 소재 이쪽으로 만약에 접근한다라고 하면 일부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재. 그러니까 그 회사가 만들고 내가 입사해서 만들어야 될 제재가 화학적으로 어떤 기본 매티리얼을 갖고 있는지를 좀 알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 그건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여러분들 이공계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체크하고 좀 어프로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인문계, 상경계열 취준생들이 3번 항목을 작성하는데 뭐 이런 경험은 배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배제라는 부분들은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억지로 건자재를 연결시키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집에서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뭐 KCC 뭐 이거 단열 뭐가 아주 따뜻해가지고 방이 따뜻해지더라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업재 B2B 영업으로 고리를 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건자재나 건설 장비에 들어가고 있는 제재의 기술적인 특징을 알아서 문과를 뽑는 게 아니기에 영업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기술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4번 항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CC 인재상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부합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개인의 경험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오라고 되어 있는 항목인데 네. 보통 홈페이지에는 인재상 덕목이 여러 개 작성이 돼 있어서 취준생들이 나열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인재상이요. 날리지, 그다음에 챌린지, 그다음에 컬리지. 그러니까 지식, 도전, 용기거든요.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 또 초점을 맞춰가지고 나는 용기가 있어 뭐 해가지고 예전에 뭐 누굴 도와줬어 도전 정신 있어 국토대장정 했어 지식 공부했어 학점 장학금 받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어차피 직무적인 이야기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번과 2번에 들어가죠. 4번에는 그런 것들과 빠져 있는 나의 여러분들의 인성적 이야기, 다시 말해 그냥 열심히 한 거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건 다 지식이고 다 조전이고 다 용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구체적인 추상적인 키워드의 글을 어거지로 맞히게 되면 오히려 파워풀한 에피소드가 안 나오기에 저는 차라리 이런 것들은 어차피 연결짓기가 굉장히 좋은 키워드들이잖아요. 아주 추상적인 소재들이니까. 그래서 본인의 이력 정리에도 초점을 맞추고 마지막에 인정성과 그 인재상과 결부짓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4번까지 자소서 전략을 함께 살펴봤는데 이제 서류를 통과하고 나서의 전형이 있을 텐데요. 이게 또 특이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인적성 시험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인적성 시험이 KCC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언어 수리, 도시적 추리, 상식으로 나와요. 근데 네. 상식이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사라졌는데 KCC의 상식은 과학이라든가 역사는 나오지 않았고요. 작년 기준으로 IoT와 그다음에 시사 관련된 상식 내용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수리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KCC는 계산기를 나눠줘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기를 활용해가지고 수리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좀 미리 알고 시험장에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과학이랑 역사가 빠지고 또 계산기를 준다고 하니까 조금 난이도가 좀 수월하진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난이도는 어떤 편인가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여러분들 뭐 계산기 쓴다고 해서 그러니까 막 정말 계산기를 줘서 네 자릿수 막 세 자릿수 이렇게 자릿수가 올라가게 되면 계산기 활용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다들 동등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본인의 어쩜 수식이 빨리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트레이닝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계산기 사용이 좀 늦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죠. 네, 네. 그럼 이 인적성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비중을 두고 준비를 해야 할지도 궁금한데요. 서류가 붙고 뭐 KCC 인적성이 잡혔다고 하면 이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 자, 삼성이 한 다음 주에 발표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가 나서 면접 일정이 잡혔는데 KCC 인적성과 겹쳤다라고 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본인의 8화를 삼성에 투자해야겠죠. 아니 9화를 투자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인적성은 그냥 삼성 준비했던 그 기본기로 보는 거죠, 그냥.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없이 지금 KCC 하나 남아 있다. 네. 그럼 또 여기에 역점을 두고 하다못해 계산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식 같은 것도 좀 일부 있거든요. 펑션 기능을 좀 활용해가지고 계산기 쓰면 잘 써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들을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죠. 개인 상황에 맞춰서 투자 비중,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중, 포션은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좀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인적성을 이렇게 또 통과하면 면접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면접 전형이 아까 살펴볼 때 PT 면접이 있었는데 네. 다른 기업의 PT 면접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될까요? PT는 좀 세게 보는 것 같아요. 이때 한 3대1 정도. 올해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7가지 주제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25분 동안 준비하고 3분간 실무진들에게 발표를 하거든요. 주로 나왔던 것은 건자재 시장의 매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알고 가세요. 특히 영업 쓰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건자재 시장에 대한 기본을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데이터를 리딩하게 되면 전혀 리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KCC다, 보랄이다, 그다음에 뭐 하나 LNC다, 우리나라 건자재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 동향은 어떠하고 건설 시장과의 상관성은 어떠하고 이런 KCC 말고 KCC하고 경쟁하고 있는 기본 건자재 시장에 대한 경쟁 구도를 알고 가야 이런 자료 리딩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하나. 그다음에 주로 이제 영업 활성화 계획이라든가 대책을 수립해라고 하기에 여기가 산업재지만 기본적으로 소비자 마케팅에 쓰일 수 있는 분석 기법들이나 마케팅 전략 프로세스의 기본기를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하고 PT 면접장에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좀 첨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 PT 면접과 임원 면접이 좀 동시에 치러지는 건가요? 그렇죠. PT하고 이제 임원 면접도 이제 같이 동시에 치러져요. 근데 그럼, 네. 여기서는 또 세 분의 임원분과 2명의 면접자에서 3대1로 면접이 작년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됐고 네. 한 40분간 진행된다고 하니까 디테일한 내용들도 많이 질문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임원 면접까지 치르게 되면 KCC의 채용 전형이 마무리가 되는데 미래의 KCC 예비 사원을 꿈꾸는 지원자들에게 기찬 쌤의 마지막 신의 한 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 소재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죠.
있어요. 뭐 우리나라 지금 무역 수지 흑자의 절반이 반도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소재라는 부분이 꼭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태양광, ESS 아주 첨단 재질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유라든가 화학 산업의 전체적인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야 이제 건설업도 별로 큰 비전이 없고 거기 들어가는 건자재로 가면 더 비전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소비재 기업에 가게 되면 소비재 기업보다 KCC가 훨씬 더 비전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재의 힘을 가지고 구직 활동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 동안 인적성 시험 보느라 약간 이번 주부터 해이해질 수가 있는데 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기찬쌤과 함께 살펴본 KCC 다음 주 월요일이 서류 마감입니다. 네. 일주일 정도 좀 잘 자소서 작성하셔서 또 좋은 승리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포트의 홍기찬 컨설턴트와 함께 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을 위해 발빠른 뉴스를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쉴 새 없이 바쁜 중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오늘. 발걸음이 유난히도 가벼운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도 고단했을 당신에게 내 마음을 전합니다. 고된 하루의 끝에 함께 웃을 수 있다면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일한 만큼 보장받는 사회, 노동자도 고용주도 함께 살피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 약 260억 개. 플라스틱 컵이 분해되는 시간 최소 500년. 지구도 한 번 쓰고 버리실 건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나부터 시작입니다. 보내자 처음 학교로. 보내자 원하는 유치원. 보내자 인터넷 홈페이지. 보내자 11월 1일 신청. 보내자 유치원 입학은 처음 학교로. 인터넷에 처음 학교로를 검색하세요.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뉴스들만 골라서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광주부터 가보겠습니다. 김건우 주무관님이 계시는 광주 연결해 볼 텐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주 고용복지플로센터 김건우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강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구인 발굴팀에서 새롭게 발굴한 사업장 준비했습니다. 강주광역시 광산구 평동 산단에 위치하고 있고 광산구 내 마을버스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 업체인 석봉운수 주식회사입니다. 강주 광산구 내 마을버스 25인승 차량 운행하실 버스 운전원 9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무관하며 자동차 운전, 일종 대형 면허증 소지자로서 초보 및 경력자 모두 가능합니다. 급여는 월 200만 원 시작하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11월 말일까지나 조기에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와 무사고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시고 서류 합격자 중 시운행 후 과정을 거쳐서 2차 실기를 실시합니다. 남녀 무관하게 채용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지원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구직건입니다. 조기 마감될 수 있는 구인건이니까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일자리 박람회 소식 준비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그리고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8 광주권 일자리 박람회가 2018년 10월 23일 바로 내일입니다. 화요일 개최됩니다. 10시부터 광주 김대중 컨벤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데요. 전국에서 최초로 인공지능 잡 매칭 시스템을 활용한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AI 매칭존, 채용존 등 약 120개 부스에서 구인 기업과 구직자 대상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면접 서비스 현장 면접 채용 및 취업 정보 제공, 취업 설명회, 세미나 강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같이 진행됩니다. 특히 유관기관 홍보존에서는 한국전력공사, 한정 KPS, 한정 KDN 등 공공기관 채용정보 및 일자리 지원 사업과 청년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취업 컨설팅 존에서는 구직자 대상자에 맞는 1:1 맞춤 취업 컨설팅을 제공하며 AI 자기소개서 분석기를 통한 서류 및 면접 컨설팅 등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그외 힐링존, 진로 직업 페스티벌 존 등 많은 부대 행사관이 준비되어 있으니 지역 내 구직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 소식입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다고 하니까요. 바로 내일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남고용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가져오신 소식 알려주시죠. 네, 오늘의 이제 준비하신 그 성남 지역 일자리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메덱스라는 기업인데요. 주식회사 메덱스는 의료기기, 무역, 화학제품 및 의약품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영업관리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수주와 세금 계산서 발행을 담당하게 되고요. 지원 자격은 초대조 이상의 학력으로서 1년 정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회계관리 2급 소지자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근 거주자, 운전 가능자, 청년을 우대합니다. 기숙사가 제공되니까요.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지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 최대 2,600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고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로는요. 청년들을 위한 채용 박람회 개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고용노동지청과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함께 2018년 경기도 청년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행사 날짜는 바로 내일인 10월 23일 화요일, 장소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주식회사 안랩, 인베니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윈스, 주식회사 성지공조기술 등 판교에 입주해 있는 우수기업 50개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면접 외에도 사진 촬영, 이미지 메이킹, 이력서 클리닉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이 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채용 박람회 홈페이지인 굿잡 자바맛.net에 사전 신청을 하시면 면접 희망 기업에 면접 볼 수 있는 시간이 아예 부여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사 당일날 기다리지 않고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사전 신청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미리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지참하셔서 행사 당일인 내일 오후에 방문해 주시면 면접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내일 성남에도 채용 박람회 소식이 있는데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코너죠.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수고해 주실 잡정보센터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또 한국직업방송의 대학생 서포터즈인 드림스피커즈 3기 세종대학교의 황유빈 학생과 오늘 특별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잡정보센터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스피커즈 3기로 활동하고 있는 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황유빈입니다. 네, 오늘 드림스피커즈가 우리 한국직업방송 대학생 서포터즈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 임하는 유빈 씨의 각오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생방송 출연은 처음이기도 하고 또 평소 잡정보센터의 시청자였던 입장에서 이렇게 직접 출연하게 되니까 많이 설레는데요. 저도 이제 곧 취업을 해야 하는 만큼 취준생들의 시선에서 유용한 정보들 많이 전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곧 취업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학번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1호 학번입니다. 1호 학번. 네. 1호 학번이면 23살. 네네. 신세미 캐스터랑 같은 학번인가요? 전 13학번입니다. 네. 저 대선배죠. 어머, 대선배까지는 아니죠. 지금 이렇게 눈도 못 마주치는 그런 네. 건가요? 알겠습니다. 1호 학번이면 이제 또 취업 준비 전선에 뛰어들게 될 텐데 저희 잡정보센터를 많이 애청을 하고 계시다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감사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유빈 씨의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첫 번째 뉴스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면서 채용 또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는데요. 롯데그룹을 필두로 500곳의 그룹들이 하반기 채용에 AI 면접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취준생들의 취업 준비 또한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AI 면접이 하반기 공채에서 가장 화두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인간이 아닌 컴퓨터 앞에서 자신을 평가받는다는 게 참 결과도 예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AI 면접은 컴퓨터가 1시간 정도에 걸쳐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썼던 지원 동기, 본인의 장단점에 대해 질문하는데요. 한 취준생의 말을 인용하면 AI는 친구가 약속에 늦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대화하듯 답해보라고 묻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컴퓨터 화면에 9가지 얼굴을 보여주며 어떤 감정인지 맞춰보라는 등의 문제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면접관의 표정을 읽을 수 없으니 답변을 잘 하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워 많은 취준생들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빈 씨가 또박또박 잘 읽어주셔서 이렇게 글로만 들어도 어떤 면접 상황인지 굉장히 듣기만 해도 난감한데 실제로 좀 이 면접을 보면은 많이 좀 당황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취준생들에겐 기준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어 막막하기만 한데요. 이에 취업 준비 모임 등에서 AI 면접 잘 보는 법을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표정, 말투, 목소리 높낮이들도 연습한다고 하는데요. 대답 도중 왼쪽 위를 보면 인공지능이 거짓말이라고 판단한다더라. 목소리를 한 톤 더 올려야 음성 인식이 더 잘 된다와 같은 조언이 오간다고 하고요. AI 면접은 경험자가 적어 참고할 사례가 없으니 심리학 서적을 읽고 AI가 싫어할 유형에 대해 토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취준생들이 이렇게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AI마저 분석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서 네. 저는 좀 빨리 취업을 한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유빈 씨는 이제 좀 걱정이 되시겠어요? 네, 저도 많은 이 기사를 읽고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한편으로 이제 저도 곧 취준생이 될 거라 이에 대해 걱정되는 마음이 앞서기도 했고 또 왜 이렇게 취준생들을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드나 이번 기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조사를 해보니까 채용 비리 사건들이 최근까지도 정말 꾸준하게 터지고 있잖아요. 이에 기업들은 채용에 있어 사람의 개입을 줄이고자 AI를 이용해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를 분석하거나 면접장에 투입해 면접관 역할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취업 여부를 컴퓨터화 결정하고 최소한의 기본 평가 자료를 만드는 상황이 된 것과 채용 비리를 줄이려고 하는 다른 노력들이 아닌 AI를 적용한 것이 취준생들을 좀 배려하지 않은 것 같은 모습에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네, 이게 AI를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 또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신중을 기하고 있을 것 같은데 기업들은 좀 어떤 반응인가요? 네, AI를 채용에 도입한 기업들 또한 AI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처음 도입하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도 어디까지 활용할지를 놓고 이견이 많다고 하는데요.
한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대학 채용 설명회에서 AI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질문을 받을 때 본인들도 고득점이 나오는 알고리즘을 모르기 때문에 답하기 곤란하다는 고충을 토했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면대면 면접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고 최종 면접 전까지 면접 전형을 공정하게 끌어가는데 인공지능을 보조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런 답변들이 좀 취준생들에게는 시원한 답변이 될 수가 없는 게 AI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비중을 두고 평가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부분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AI를 어디까지 활용하는지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한 인력 개발 업체 관계자는 일부 기업의 경우 활용도가 미미하고 대외적으로 우리는 채용 과정이 투명하다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가 크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게 또 일부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뭐 그 일부 기업을 알아낼 수도 없고 알아도 그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은 걱정되는 게 이게 또 사교육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이에 대한 사례가 있어서 가져와 보았는데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인력회사 피니토는 구직자를 상대로 AI가 좋아하는 발음과 표정을 조언해주는 대가로 9,000파운드, 약 1,3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이 사교육의 나라이기도 하니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빈 씨는 어떠신지 궁금한데 만약에 AI 면접에 대한 이게 사교육이 생긴다면 실제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네. 이거를 받아볼 의향이 있으신지. 네. 지금 현황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AI 면접은 기업 인사 담당자들 또한 그 평가 체계나 기준에 대한 인식이 모호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AI 면접 그 자체를 준비한다기보다는 AI 면접에서도 자신만의 직무 역량과 강점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그러면 신세비 캐스터는 지금 취업을 하긴 했지만 또 다른 기업에 도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갔는데 AI가 있다 이러면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만약에 사교육이 있다면 받아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모든 정보가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좀 최근에 바로 도입이 됐을 때는 사교육에 조금은 의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이런 잡정보센터 같은 좋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서 정보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AI 면접이 이제 도입이 된다면 저희가 또 어떤 식으로 그러게요. 대비를 해야 될지 좀 저희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여기 같습니다. 하나 갖다 놓고 여기 AI 두고 네. 저희 3명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AI에 대해서 또 유빈 씨가 준비한 내용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어서 바로 신세미 캐스터가 두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네, AI만큼이나 고충을 안고 있는 것이 또 블라인드 채용인데요. 2017년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이 전면 도입된 이후에 국내 주요 대기업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당수 취업 준비생들이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어서 정부가 일자리 정책 중에 핵심 중 하나로 내놓은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야 하고 또 다른 스펙 쌓기가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얼마나 많은 대기업들이 이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지부터 알아보아야 할 텐데 현황을 좀 짚어주시죠. 네, 주요 기업의 블라인드 채용 유형을 보면 롯데백화점의 MD, CJ E&M의 콘서트 기획, KT의 소프트웨어 개발직, 두산중공업의 기술직, 종근당과 한샘의 영업직 등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일부 직무의 신입사원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또한 SK그룹 계열사인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NC와 또 현대백화점의 일부 신입사원을 서류와 면접 단계에서 블라인드 전형으로 선발을 하되 인턴 기간을 통해서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해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아소시오홀딩스와 자회사인 동아제약, 동아ST애경산업 등은 정기공채에서 신입사원 모두를 블라인드 방식을 통해서 채용 전환형 인턴 전형으로 뽑고 있는데요. 이 선발된 인턴들은 약 4개월간 근무를 하고 직무 능력과 근무 성적들을 평가를 해서 역량이 뛰어난 인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또 이 SK가 조금 다른 채용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SK는 바이킹 챌린지 전형이 있는데요. 이 전형은 틀에 박힌 취업 스펙에서 벗어나 지원자의 스토리와 역량만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전형입니다. SK 자기 분야에서 넘치는 끼와 열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인재를 바이킹형 인재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이 전형은 선발된 후 인턴십을 거쳐서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SK 전형만 보더라도 업무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뽑는다, 소위 학벌이나 외모 등의 편견을 버린다라는 의미가 취준생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취준생들은 왜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네, 먼저 대기업들의 채용 방식이 공개 채용, 수시 채용, 블라인드 채용, 정규직 전환형 인턴 채용 등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스펙을 보지 않는 전형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취업 준비생들은 불필요한 스펙을 쌓기보다는 일하고 싶은 직무와 관련된 SNS 홍보 서포터즈나 인턴십, 대학생 기자 활동 등을 구체적인 경험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는 취준생들에게 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스펙을 보지 않지만 남들과 다른 무엇을 내비치기 위해서 또 다른 스펙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의견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준비 과정은 쉽지 않다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공정성이라는 기존 의도가 퇴색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잡아줘야 한다는 의견도 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유빈 씨는 좀 어떠신지, 유빈 씨 주변에 이렇게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적용한 취준생들이 있나요? 아직까지 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 이제 블라인드 채용 소식을 듣고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존의 스펙이라고 칭하던 학점과 자격증, 어학 점수뿐만 아니라 여러 대외 활동과 공모전, 인턴 경력 또한 매우 중요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와 제 동기 선배분들도 학기 중에 공모전 스터디를 하거나 따로 서포터즈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취준생의 입장에서는 학점이나 어학 점수 등은 기본이고 거기에 자신만의 특별한 스펙까지 쌓아야 한다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블라인드 채용이 계속해서 어떻게 느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한 때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황유빈 양과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저희 방송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네. 혹시 소감이 어떠셨나요? 네, 드림 스피커즈 3기 활동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 이렇게 잡정보센터에서도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유익한 이야기 많이 듣고 전달하고 가는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잡정보센터와 함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떨지도 않고 정말 AI처럼 답변을 또박또박 잘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이 기자단에 왜 지원하게 된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기자 쪽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 네. 방송 쪽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럼 들어가면 이제 방송과 관련된 활동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 한국 직업 방송을 홍보하는데 많이 일조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취업인 뉴스 한국직업방송 대학생 서포터즈 드림 스피커즈 3기 황유빈 학생과 함께 봤고요. 또 신세미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 공채 승리를 위하여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